자, 그럼 여기서요. 지금부터 미니 인터뷰 좀 진행해 보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전화로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비명 의원으로 꼽히신 분이죠. 자, 이상민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이상민 의원 연결하기 직전에 좀 민주당 의원 몇몇 분 지도부 차원에서 얘기까지 좀 영상으로 좀 이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서 나온 게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가결파는 외상값을 갚아야 된다고 얘기를 꺼내놨는데 이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가결표를 네. 던진 의원들은 가만둘 수 없고 속죄하고 책임지고 용서를 빌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외상값을 갚으라고 주장을 꺼내놨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국회의원들의 그 각자 그 양식과 자신들의 그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한 결정을 외상값 운운하는 것은 예, 그건 뭐 이렇게 적절한 비유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그건 뭐 전혀 근거도 없고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난센스다. 예. 자, 앞서서는요. 사실은 이 체포동의안 처리 그다음에 최근에 뭐 구속영장 심사 이 이전에도 이상민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 됐으면 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계속 내놓으셨는데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에 그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일찍이 뭐 당대표를 맡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당대표를 맡았으면,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대표직을 물러나는 것이 예. 당의 그런 악영향, 검은 먹구름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세상에 당대표가 영장심사, 받으러 들어가고 또 수사받고 재판받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 그게 참 얼마나 그 좀 부끄럽고 화가 나고 또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게 구속영장 심사에서 영장 발부가 기각됐다 할지라도 예. 정치라는 것이 뭐 법률적 어떤 거를 가리는 거라기보다는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그를 바탕으로 지지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국정도 이끌고 또 정치도 이끌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뭐 지도자라는 특히 제1당의 대표라는 분이 수시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그 조사를 받고 또 재판도 받고 이런 것은 결코 당에 그 악영향이 줄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설사 예. 검찰의 수사가 과잉이고 또 오남용이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부당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예. 이러한 것들이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자기 관리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정치인들이 해야 될 기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강해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홍익표 새 원내대표도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그 영장 심사 받은 것이 무슨 그 독립운동 하러 가서 무슨 승리를 하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예. 그러한 것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예. 이재명 대표가 또 그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소위 친명계 의원 예. 또 그 뒷받침하는 강성 지지자들이 조금 더 겸허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저 자신도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이게 무슨 뭐 내놓고 뭘 잘했느냐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영장심사 영장 기각 결정문에 나왔지만 다툴 여지가 있고 예. 증거가 부족하고 뭐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들이 더 밝혀지기까지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에는 예.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소속원들은 정말 국민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뭐 언론들도 그렇고 정치권 안팎의 시각도 민주당이 점점 더 이재명 체제가 강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 상황인데 혹시 이상민 의원께서는요 내년 총선 공천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지 않으십니까?
아니 뭐 공천에 대해서 걱정, 시험 보는 거고 평가인데 예. 누구나 다 걱정이 되고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대의 명분이고 예. 국민적 기준, 국민적 눈높이에서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 또 해야 될 일을 그런 것 때문에 정정긍긍하고 말을 못하고 이렇게 뭐 엎드려서 조아리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저도 중진이라고 난 소리 듣는데 예.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이 있고요. 예. 국민들께서는 할 말 하고 뭐 정말 그 목숨을 내놓기까지 해서라도 해야 될 일은 하라라는 것이 우리 전통적으로 예. 그 소위 지도자들 또 선비들한테 요구받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최근에 이 뭐 어떤 분들께서 정치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마 이런 말씀을 이상민 의원께 하신 분도 계신데 어떤 경우가 있어도 민주당을 탈당할 일은 없으십니까? 이상민 의원? 정치라는 것은 그 절대로라는 말은 그거는 사람이 어떤 경우도 그를 한다는 것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 그건 오만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제가 속한 민주당에서 오선에 일을 얻고 예. 제가 속한 민주당이 잘 돼야 제가 하고자 하는 국회의장의 꿈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쓴소리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여기서 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하는데 제 나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장이 꿈이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이런 말씀까지 좀 덧붙여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명계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말씀을 좀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의 모습 그리고 어제 민주당의 모습 약간 대조적인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보시죠. 할 때마다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의원으로 후보를 확정하였습니다. 후보들의 정면 발표도 제가 꼭 우리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지지자분들,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제가 취임과 동시에 아주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당대표님의 기각 소식을 들으면서 무거운 짐이 한 반 이상은 사라졌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렇고 당에도 그렇고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도망 다닌다 또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방탄정당을 한다. 이런 기본적으로 국민의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자, 조승현 부위원장. 마지막에 김종민 의원이 그 얘기했고요. 다른 의원도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가결이 됐고 이렇게 가서 심사를 받은 자체 그리고 기각이 된 게 비명계에서 나오는 주장이에요. 민주당이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지 무슨 색출 작업을 하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바로 한동훈 화법입니다. 아. 당원들한테 욕먹을 수밖에 없는 화법이고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JP 모간이 예. 그 얘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행위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예. 첫 번째는 그럴듯한 이유. 예. 두 번째 진짜 이유. 아. 당을 위해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그건 명분일 뿐이고요. 양심에 손을 얹고 해보면 공천과 재선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겁니다. 공천과 재선을 위해서 당원 77.77%가 뽑은 당대표를 그 야당을 탄압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한테 먹잇감을 내놓은 이런 행위는 당원들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걸 해놓고 이제 와서 이게 방탄정당을 벗어나는 계기를 했다? 이런 레토릭은요. 더 분노만 유발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태도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상민 의원이 뭐 당원한테 천벌받을 거라고 했는데 음. 민심이 천심입니다. 당원들의 민심에 분노한 걸 보면 저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당원들의 민심에 의해서 천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원들은 이렇게 분노하고 격앙돼 있더라도 우리 당의 지도부는 예.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이 당을 좀 예. 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승현 부회장께서 이제 앞에 그냥 격렬하게 비판하시다가 마지막에 당 지도부는 통합과 화합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당위가 있다. 이렇게 좀 붙여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요. 김성환 평론가.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에서 지켜보는 지점이 지금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송갑석 의원. 얼마 전에 최고위원을 스스로 사퇴했어요. 네. 송갑석 의원은 비명계로 꼽히는 의원인데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으로 지명을 해서 최고위원이 됐거든요. 근데 사퇴했습니다. 최고위원 중에 유일하게 사퇴했죠. 그럼 그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 자리를 과연 누구를 시킬 것인가? 앞서와 마찬가지로 비명계 정치인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아주 친명계로 앉힐 것인가?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구속영장 심사 결과 저보고 맞추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를 물어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저는 최소한 이번에 반란표를 던진 39명이라고 얘기되는 그 의원 중에 한 명은 아닐 것이다. 가결표를 던진 걸로 의심되는 의원은 최소한 아닐 것이다. 네,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비명은 생각하는데요. 아니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뭐 당에 비명이 30몇 명밖에 없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이번에 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예. 범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친명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범친명 이럽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명은 또 아닌 것 같고 예. 그런 중간지대도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이른바 이제 친문으로 불렸던 당회 원외 인사들도 있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꼭 비명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 뭐 체포동의안에 꼭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의원들을 당의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임명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빛나는 상황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저는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되고 난 다음에 예. 이재명식 정치 시즌 2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이재명의 모습은 그러니까 대선의 연장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면 예. 그동안에 사실은 리더십에도 적지 않은 상처도 있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국민적인 비호감도도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대선 때 공약을 내세웠을 때의 좀 약간 풋풋한 모습 같은 그러니까 이재명식 정치를 다시 보여줄 때가 됐다. 이번에 영장 기각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정치의 예.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건데 예. 거기에 꼭 당의 화합을 위해서 비명하고 꼭 함께 해가지고 막 뒤섞어야 당이 좋은 모습처럼 보여진다. 여기에는 매달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구심력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당이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하고 싸우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국정에 뭐 지금 이제 막 폭주한다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견제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시민단체, 노조 뭐 이런 각계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좀 함께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총선 승리로 가는 좀 승리의 법칙을 하나하나씩 쌓아나가는 모습을 만드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대 현안이다,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총선의 승리의 법칙으로 가는, 총선의 승리로 가는 길에 뭔가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 굉장히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비명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도 이상민 이렇게 살짝 그 질문을 드렸잖아요. 근데 살짝 직답보다는 약간 상황 설명을 하는 걸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